안녕하세요. 춘파랑이 투데이 스픽입니다. 네, 코로나 정말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어버렸는데요. 점점 갈수록 이것이 소강 상태는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모 전문가의 우려대로 정말 코로나 이 확산 단계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감염자 10,000명 시대를 대비해서 10,000명이 될 그 수준을 대비해서 모든 방역 절차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어느덧 확진자가 8,600여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안타깝게 코로나로 생명을 잃으신 분도 사망자가 국내에서만도 1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에는 이 발생이 미미했던 유럽 국가에서조차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체 그 확진자는 23만 7천 명, 전 세계의 이 코로나로 감염된 확진자로 판정된 분은 2,307천 명이고, 그리고 사망자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9,8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그래서 휴교 조치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토론 또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춘바라기 투데이 스픽에서는 이런 이렇게 전염병 확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방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만도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만도 코로나 방역 그 절차에 대해서 그 이상한 부분 비상식적인 부분 그리고 비논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치인들과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저는 집단 지능 저하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국내의 언론들과 공정파 방송을 포함해서 많은 국내의 언론들과 그리고 고위직 정치인들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인들 야당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의학계 인사들과 그리고 의학계 인사가 그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 인사들과 그리고 과학계 인사들도 그렇고 교사 그리고 경찰 이쪽에서도 비논리적인 사고와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처리를 인간 수준의 지능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그 FM 수준의 방역 절차라든가 이것은 행하지 않고 그 뭔가 이제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보이고 있어서 이것을 집단 지능 저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이 몇 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는 재난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깝고도 또 원수이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일본이죠. 서로 민족성에 대해서 서로 국민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난 관리에 철저했던 일본이 이 코로나 이번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모든 이제 사고나 정치 문제에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대처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정치인이라든가 엘리트층도 어느 정도 집단 지능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비논리적인 전개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듯한 사고 전개와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비논리서적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최신 과학 그 개념을 소개한다든가 어휘를 새로 정립을 해서 만들어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어휘들이 기존의 우리 가치 체계라든가 어떤 개념들을 혼란시켜 버리는 그리고 독자나 이제 콘텐츠 시청자라고 하여금 사고 기능을 일시 마비시킬 정도의 논리를 파괴해버리는 논리 전개를 이제 논리력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콘텐츠와 이런 서적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이런 서적이나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출간이 되고 그리고 영상이 제작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집단 지능 저하 현상이 있고, 인간의 사고를 볼 수 없는 비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고, 이제는 어떤 그 최신 과학서적으로 포장하여 책까지 출간을 하고 서적들도 출간을 하고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문제를 제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가장 앞으로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은,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은 과학기술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공지능이 사람 전체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라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더 가속적인 기술 발전의 속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하면서 2045년이라고 해서 이런 특이점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대비해야 할 이런 이제 최첨단 과학 분야에 있어서 비논리 서적이 출간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 발언을 하고 하는 집단들과,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가치를 주장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 집단들, 각 단체라든가 이런 집단들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사회에 진행된 위험이 있다면은 이것을 이제 시급히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냉전 시대부터 있었던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 실험이라든가 군사 실험 차원이라든가,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음모론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SF 첩보 영화 이런 소설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냉전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각 그 강대국들 사이에 뭐 마인드 컨트롤 실험, 뭐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원거리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타겟에게 적 국가의 군인이라든가 주요 인사 또는 시민 또는 테러 분자들에게 어떤 이제 뇌 주파수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신체의 어떤 부분을 겨냥을 해서 이상 증세를 일으킨다든가 사고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주입한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실험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것이 무슨 공공연하게 이야기된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미 일부 존재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기밀 해제된 뭐 러시아의 문서 이런 것을 보아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소설가 영화에서 무수하게 다뤄왔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과학기술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관련 기술들 또한 급속하게 발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에 이런 군사적 실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상 소음과 신체 실험으로 일시적 감각 마비, 그리고 유발된 언어 장애, 그리고 사고 조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제 각 전문 분야와 정치인들에게도 보이고 있는 집단 지능 저하 현상,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처할 인력이 정상적인 그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것이 집단 지능 저하 수준을 보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와 발언이 많이 목격되고 있고, 그 집단 지능 저하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각 전문 분야 중에 언론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전염병의 이제 방역을 위해서 FM적인 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야겠죠. 누가 이들의 지능 저하, 집단 지능 저하, 비논리화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적국인가? 적국이라면 그 적국의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증명을 해내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적국이 아니고 수많은 비논리서적과 사람이 저술한 것 같지 않은 또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많은 다수 목격되고 또 이제 계속 출간되고 있는 비논리서적들과 비논리 컨텐츠들이 사람이 저술하거나 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만약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논리성을 잃고 지능 저하 수준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현상들을 막고 또 이렇게 우리의 그 지식인층과 각계 전문가층을 집단 지능 저하를 시키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 실험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그 폭력을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저지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미약하지만 일단 이 비주류 과학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일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이상소음이라든가 신체 이상 증세들, 지능 저하, 언어 장애, 그리고 기억 저하, 그리고 일부분의 감각 마비, 감각 기능 저하, 그리고 사고 조정, 이런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제가 일부 경험한 것으로는 마인드 다운로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식을 타인에게 타인에게 그 이전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과 이제 군사적 차원의 비밀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마인드 다운로드, 마인드 업로드, 또 마인드 다운로드, 인간의 정신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 인간의 정신 마인드라는 것 컨셔스, 이제 의식이라는 개념으로서 인간 의식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인간의 수명은 지금까지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여 이것에 이식을 해서 영생을 조금 추구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네, 아무튼 그 다운로드 업로드의 개념으로 인간의 의식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 일각에서 겪고 있는 이런 이상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마인드 업로드, 마인드 다운로드 기술, 그리고 컨셔스 업로드, 컨셔스 다운로드 기술이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방어적인 장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실현화된 기술은 아니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마인드 업로드, 마인드 다운로드, 컨셔스 업로드, 컨셔스 다운로드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차후 개발하고 더 발전시킬 인공지능 로봇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탑재해주기 위해서 감정과 사고를 느끼고 논리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인간과 유사한 인간 수준의 그 지능과 의식을 이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이제 수명에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연재시고 인간 진화의 개념으로서 로봇의 틀이든 아니면은 뭐 홀로그램의 이제 형태이든 인간의 의식을 우리 신체가 노화되었을 때 디지털로 변형을 시켜서 인공 로봇의 아바타 같은 자신을 위해 만든 신체에 제 이식 이전을 시켜서 영원한 삶을 한번 살아본다든가 아니면은 홀로그램 같은 비물질적인 그런 매체에다가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해서 이전하여 영생을 꿈꿔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으면은 일부에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인공지능 로봇을 대상으로만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이 비윤리적인 면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실험은 하고 있지 않겠지만 동물 실험이나 이제 생물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이식하기 위한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디지털화된 인간의 의식,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신, 인간의 지능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인공지능 로봇에게만 이것을 실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분명히 동물 실험도 비윤리적일 수준에서의 동물 실험도 공산국가를 비롯하여 비공개적으로 민간 연구 기업에서는 감시가 덜할 수 있는 민간 기업에서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 기업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자극을 받아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험도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아마 윤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는 과학자들 자신 연구하고 있는 주체 자신이 자신을 대상으로 일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실험 참여자로 진행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불치병을 가지신 분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한쪽 사지 일부를 이제 마비 정도의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심한 현대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은 생명 기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한에 조언을 들으신 의사로부터 이제 병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연구에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열망하며 연구에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을 대상으로도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런 공산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실험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하는 재소자들이나 아니면은 제한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신 허약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민에게 그 의사를 묻지 않고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 소수에 대해서 이런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도 이런 최첨단 과학 연구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범죄 집단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비주류 연구 단체, 비주류 연구 실험은요, 러시아의 39세 미디어 재벌로 알려진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이니셔티브 2045라는 실험입니다. 이니셔티브 2045라는 연구인데요. 이것은요, 사람의 의식을 이츠코프는 퍼스널리티라고 사람의 이제 성격, 이 개념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사람의 의식을 홀로그램에 이전해서 영생 불멸을 꿈꾸는 것을 이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의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의식을 홀로그램의 비생물학적 전달체라고 하는 홀로그램에 이전해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이런 포부로 이런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미트리 이츠코프는 2012년에 자신의 이제 연구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을 모집을 하여 2012년에 뭐 미국에서 국제 학술 대회를 주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류 진화, 네오 휴머니티라는 이제 개념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인간 인격의 영원한 보존 추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이버네틱 아바타 연구 계획이라고 해서 인공 두뇌학 아바타 연구 계획을 이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2045 이 프로젝트는요,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뭐 러시아 그 제한된 공산국가, 폐쇄된 공산국가니까 이 연구단체를 중심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사람의 의식을 디지털화해서,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 사람의 이제 신체라는 이런 이제 신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어떤 물질적인 매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의 형태로 비물질적인 매체로서 비물질적인 전달체 안에다가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화된 우리의 의식을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사는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의 생존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이를 또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사한 연구들 중에 사실 이 단체가 가장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상점들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그 유사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고 인공 로봇이나 아니면 우리 신체가 누워 있을 때 다른 대체적인 대체물을 옮겨서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런 이제 주장이나 이런 연구의 이념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영원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들이 홍보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자식들을 낳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영원히 산다면, 물론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전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탄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문학작품과 수많은 예술 장르에서 인류 문화사에서 다뤄온 탄생과 죽음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가, 일부에게는 이런 영생이 갈망이 될 수 있겠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픈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네, 아픈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이제 보낸 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 그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제 타의적인 이제 그 환경으로 인한 생명을 이제 제한된 생명을 자신에게만 차별적으로 주어진 제한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픈 가족을 좀 더 내 곁에 두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잃은 가족을 다시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제 불멸의 그 기술과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소수가 갈망하는 기술 및 소수가 갈망하는 상황일 것이고, 모든 인류가 이런 이제 이들이 주장하듯 이런 이제 비주류 과학단체 이런 연구들에서 주장하듯 모든 인류가 이런 그 인류 진화의 개념으로서 이런 이제 피와 살이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신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몸,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기계의 몸이라든가 또 홀로그램의 형태라든가 다르게 이제 변화된 그 매체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 갈망을 한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음, 바라지는 않을 텐데요.
어,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시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주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생각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이제 이들이 주장하고 빠져 있는 것 같은 인류 진화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 2045에서 4단계에 걸쳐서 뭐 2020년 올해가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만 이 단체는 2013년, 2011년부터 이런 연구를 진행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었는지는 확실히 또 이 공산국가에 있는 단체라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만 2020년까지는 어떤 단계를 완료할 것이고 2025년까지는 어떤 단계를 완료할 것이고 2030년 또 2045년 특이점은 그 단계까지는 어떤 단계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단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참여하고 있는 각국으로부터 이제 모집한 연구자, 과학자들과 그리고 투자자 세계에서 이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단계 또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들은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인간의 의식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는 이제 홀로그램, 비물질적인 전달체에다가 홀로그램의 인간의 의식을 이전해서 이제 아바타 개념으로 다닐 것이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생활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인공지능 로봇 또한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이제 사람의 의식을 이전시키는 단계 그리고 다른 다른 이제 유사한 연구 단계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홀로그램의 인간의 의식을 이전한 단계 이런 몇 단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목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단계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것도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멀리 있는 아바타, 홀로그램 형태의 멀리 있는 아바타에게 인간 의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그 언론 매체에 발언하고 있는 대표 CEO인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홀로그램의 인간의 의식을 이전을 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체는 노후되어서 내구 연한을 다했기 때문에 개발한 홀로그램 나의 아바타에게 우리의 의식을 이전을 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아바타에게 우리의 의식을 이전하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을 한다. 왜 아바타가 멀리 있을까요? 홀로그램 아바타가. 여기서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드미트리 이초코프는 한 언론에서 드미트리 이초코프의 이제 홈페이지에 이니셔티브 2040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생 불멸이 되고 싶은가 행동하라라는 이제 표어가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종교적인 느낌으로 신뢰성을 얻기는 힘들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이니셔티브 2045는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억만장자들에게만 메일을 보내서 불멸의 영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해드릴 기술과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이 연구를 개발해 나가고 투자를 하시고 이런 영생 불멸의 삶을 앞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일을 억만장자를 대상으로만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본을 일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 사람도 부호라고는 해도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수완의 개념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이니셔티브 2045와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연구와 이 단체가 홍보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의 이제 기사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매체는
국내 이제 주요 일간지 이런 이제 매체가 아니라 그 2류, 3류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센세이셔널한 약간 이제 쇼킹할 수 있는 그리고 비주류 과학에 속하는 이런 연구들이 홍보되고 있는 것은 투자 매체들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이트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경제 관련 잡지 그리고 경제 관련 신문 이런 곳에서 이런 이제 관련 연구들이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서 이런 이제 뭐 제약회사들처럼 이런 이제 첨단 과학기술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우리도 이제 재테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제 부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제 이들이 홍보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투자를 이제 투자를 모집하는 이런 그 경제 일간지, 2류, 3류 일간지라든가 어떤 주식 투자 이런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은 어,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이 관련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연구들이 현실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연구의 목적이 종래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 사회 또 이제 크게 보아서는 인류 사회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될 때 비윤리적인 실험이 또 공산국가에 이제 속한 연구 단체라 비윤리적인 실험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겪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비논리 사고자, 비논리 발언자, 그리고 비논리 서적이 출간되는 것을 보아서도 사람의 사고를 보이지 않는 비논리 서적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제 컨텐츠와 이런 서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비논리 사고자, 비논리 존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주류 과학 연구 단체의 자본이 축적이 되었을 때, 자본이 모집이 되었을 때, 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비논리 존재자와 관련해서 이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들, 그 영생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 단체들,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IT 천재들, IT 기업을 이끌고 있는 또 이제 관련 최첨단 과학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150세 이상, 120세 이상, 자신은 살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혹자는 뭐, 영생이 이제 가능하다. 영원히 사는 것이. 꼭 이런 이제 신체를 고집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150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10,000년 이상 살고프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이제 최첨단 과학 기술의 가능성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연구자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만년 뭐 몇백 년, 만년 이상 살 거다. 그리고 또 이제 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불멸의 삶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이제 장기적인 단위에 150년 이상, 10,000년 이상 이런 이제 장기적인 단위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영생까지 이렇게 오랫도록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이 과학계에서 이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뭐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본인 가족 중에 어, 영원한 삶이라든가 건강한 삶을 주고 싶은 이가 존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이제 쉽진 않은데요. 보편적으로 대다수가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과학계에서 아무리 이런 이제 인간 수명의 연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이전보다는 많이 보이고 그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계속 느껴진다고 해도 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과학계에 공통적으로 장기간 단위에 뭐 150년 이상, 만 년 이상 살고 싶다, 또 이를 열망한다 이런 사고가 이제 사고를 갖게 되었을까요? 주입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이제 전문 집단에서도 조금 이제 그 보편적인 공통된 이제 사고와 이런 이제 비논리적인 부분에서 비논리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인 사고와 공통적인 이제 방향들이 목격이 되는데요. 이들 과학계에서도 이런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열망과 공통적인 연구 목표가 기존의 우리의 이제 정상적인 과학 연구의 모습과는 다르게 무언가에서 이제 의도되거나 일부 조정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아가서 이런 과학계 인력 중에 또 IT 업계 인력 중에 일부가 이런 비정상적인 기운에 또 이 비논리 사고자, 비논리 존재자가 저희 춤토픽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논리 존재자가 칭하고 있는 비논리 존재자가 외계 생명체라고 한다면 이런 외계 생명체로부터나 아니면 외계 생명체로부터의 이제 부정적인 기운에 물질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요?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들이 어떤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또 목격했던 것 이런 것을 참고해서 외계 생명체 또는 외계 생명체가 유발하거나 아니면 타국의 군사 집단에서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기운이라든가 최첨단 화학 생물학 무기 이런 것에 감염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사고가 이들 또한 제가 지적했었던 비논리 존재자들처럼 단선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단선화되는 것은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참고하면 감각이 우리 신체 일부 감각이 정신적인 감각이라든가 이제 육체적인 감각 중에 일부가 차단되었을 때 이 단선화 사고가 유발이 되는데요. 사람은 본래 정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만에 이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꼭 이성적으로 컴퓨터처럼 종합적인 조건들을 놓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흡수하듯이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듯이 아니면 뭐 육감을 사용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체에 이상 증세를 느낄 때, 그리고 이상 증세를 느끼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신체나 어떤 정신적으로 감각이 차단이 되거나 마비가 되면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단선화된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그 전혀 없었던 공통적인 열망, 장기 수명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것이 이런 이제 단선화된 사고나 비정상적인 사고에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이제 그 단서나 그 상태가 유발이 될 때는 말이죠. 우리가 당장 이 보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자 하고 추리하고자 하고 하는 이제 본능과 욕구가 되는데요. 저도 이런 것을 종종 경험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조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어떤 원인점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싶어지죠.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저의 이제 정신 건강 상태나 이제 신체 상태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인 제 감각이나 사고 기능이 사고의 루트가 다른 어떤 루트들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차단된 상황에서는 열려 있는 사고 회로로만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이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다른 이제 조건들은 배제된 채 열려있는 회로로서만 이제 그 방향으로만 이제 사고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회로로만 뇌 속에서 그 회로로만 제 사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발견한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분석하고 또 이제 사고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참고드리자면요. 이런 이제 단순한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제 자발적인 의지와는 다르게 그 유발이 됐을 때에는 어떤 스파크 작용처럼 어떤 깨달음의 충격 같은 것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어떤 이제 원인을 발견해서 충격을 받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뭐 유레카 옛날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집에서 욕조를 하다가 뭔가 깨달아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하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제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유레카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 순간 같은 이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의 이제 제 속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발생되는 그 유레카의 느낌이 아니라 외부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화학 작용으로서 이제 주는 유레카 같은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차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깨닫게 된 것인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단선화된 사고에서 하나의 회로만 열려 있는 이제 뇌 속의 회로만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분석하고 있고 제가 어떤 추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유레카적인 어떤 의도적인 화학 작용까지 동시에 가세가 된다면은 이 계속 추리하고자 하는 욕구, 계속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 계속 조사하고자 하는 욕구를 멈추기 힘듭니다. 전 알고 있는 저조차도 말이죠. 몇 번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뭔가 외부에서 유도된 거다. 이것 말고 다른 게 분명히 내가 생각할 게 있어. 다른 점을 감안해야 될 게 있을까? 나의 지금 판단과 이 원인 발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순간 들긴 하지만 방금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이런 이제 우리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국내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과학자들 그리고 IT 기업의 인재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전례 없었던 이런 이제 공통적인 열망, 어떤 이제 장기간의 이제 수명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 건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들 이제 비주류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IT 기업의 인재들이 조금 그 불균형적인 연구들과 비주류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제 불생을 추구하는 연구와 관련해서 이들이 어떤 외계 생명체라든가 어떤 타 국가의 군사적 이제 실험으로 인한 화학 물질에 감염이 되어서 지능 저하가 유발이 되고 비논리 사고가 유발이 되고 어떤 좀 공통적인 이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이제 보편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인간의 이제 영생, 불멸에 대한 또는 이제 장기 단위 개념의 수명이 연장에 대한 뭐 150년, 만 년 이상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런 것을 특별한 뭐뭐 없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외계 생명체나 아니면 타 국가의 군사적 실험으로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주입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에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마인드 업로드를 컨셔스 업로드 하거나 인간의 의식 컨셔스 다운로드 했을 때 인간의 의식을 죄송합니다.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에러를 일으키면은
포맷을 하게 되죠.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은 복원 지점을 주기적으로 설정을 해서 컴퓨터가 에러를 발생하기 전 상태, 감염되기 전 상태로 복원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이제 뇌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이 디지털 매체로,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게 되면은 이런 복원 개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관련된 연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제 외계 생명체와 비슷한 이제 이상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제가 신체 이상 증세를 경험했던 이제 경험들, 제가 저의 춘바랑의 미디어 앤 컬처 미디어 블로그에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2017년 뭐 대기업 이제 유통업체를 다니면서 겪었던 이제 경험들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 소설을 이제 포장한 보고서 형식으로 올리고 있는 이제 글들이 있는데요. 증거 형식으로 올리고, 증거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경험했던 일들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상 증세를 참고하면은 이런 보건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군사적 실험으로 이제 타 존재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의식 이전 이런 것을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아니면은 그 해당자의 의식을 디지털화 한다든가 어떤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의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해 놓았다가 다시 그 해당자에게 그 본인의 의식이라든가 기억 같은 것을 다시 이제 주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의 속도를 내고 계실 거고요. 일반인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다. 그냥 이제 연구하니까 저쪽에서만 일각에서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도 저는 이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반복된 어휘만 계속 뱉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어투가 고정된 어투 지금도 그렇고요. 전 방송에서 사용했던 어투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재즈에서 즉흥 연주를 하듯이 즉흥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어투로 계속 말하여진다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제가 새로운 책을 읽었고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좀 고정관념에 변화가 생겼고 새로운 정보가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제 사고가 이제 다시 이제 형성이 되어서 어떤 이제 다음 그 고차원의 이제 사고가 저는 이제 사고를 이제 형성을 했고 타인에게도 이런 사고를 이제 전해야겠다. 요 정도까지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고 복원 이런 이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제가 새로 어떤 책으로 입수한 정보 그래서 종합된 이제 결론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이제 콘텐츠 영상이라든가 콘텐츠로서 이제 또 새로 이제 유입된 사고 그리고 제 기존 개념에 수정에 가해졌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망각이 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전까지 결정됐던 그 이전까지 최종 결론으로 갖고 있었던 저의 판단과 사고가 어, 다시 이제 진행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 이거 뭔가 나 새로 안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내 사고와 판단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서 부분에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인드 다운로딩 기술 다른 개체에게 어떤 이제 다른 개체에게 A의 정신을 이전시킨다던가 일부라도 이전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 피실험자의 의식을 일부 탈취를 해서 어떤 디지털 매체 형식으로든 어떤 화학적 방식으로든 보존을 하고 있다가 조종자가 필요한 부분만 그 피실험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또는 다시 전달하거나 주입하는 방식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이런 연구를 진행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IT 업계 인재들 그리고 과학계의 비주류 과학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장기 단위의 만년 이상의 영생을 열망하고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제 과학계 일부 인재들과 IT 업계 인재들이 이런 이제 그 사고 복원의 개념도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모르겠죠. 모르게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 불사의 삶을 또 신체 개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균형적인 사고로 보이고 분명히 의아스러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주위에 아픈 가족 구성원이 있지 않는 한은 생명이나 이제 무엇을 선사하고 싶은 가족 구성원이 있지 않는 한은 모두가 이런 불멸을 꿈꾼다거나 꿈꿔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류 진화의 개념으로서 신체 개조를 수용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력들은 이런 그 만 단위 이상의 뭐 영생을 동일하게 열망하고 있고 그리고 신체 개조에 대해서 그냥 진화 관점에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여기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사람이라면은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성장해온 사람이라면은 이들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보통 일반 수준의 사람의 느끼는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관점에서만 지속적으로 생각이 들게끔 다른 이제 환경적 요소나 이제 조건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배워왔던 이제 인간사의 많은 이제 철학 관념들이 이제 참고되지 못하게끔 어떤 복원 개념을 계속 겪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의 이제 확산과 사망 방지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은 이를 해결할 인력들이 그 정상적인 건강한 그 건강한 이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 있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실험에 피실험자가 되고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연구의 대상물로서 타인의 타인의 정신이 일부 연결되어 실험에 사용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타인의 이제 의식과 연결되어 조종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산국가의 극비리 실험 중에는 뭐 비공개 실험 중에는 동물의 의식과 사람의 이제 의식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시아의 뭐 옛날 이제 극비 문서 이제 공개로 극비 문서 이제 극비 문서 제한의 이제 그 기한이 지나서 풀린 이제 문서들을 이제 참고해 보아도 그렇고 냉전 시대 때 이미 오래 전에 러시아에서도 이 살아있는 잔인한 좀 이제 충격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살아있는 이제 원숭이나 침팬지의 이제 그 머리를 분리를 해서 살아있는 다른 원숭이나 침팬지의 몸에 이식 수술을 하는 이런 이제 실험이나 연구도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 기술, 이런 최첨단 과학 기술이 정말 2년에 몇 배씩이 발달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발달 속도가 가히 센세이셔널한 상황에서는 이런 연구가 정말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이제 정신 및 신체 허약자들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으로 이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산국가에서 자신의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사회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이제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을 위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들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들도 우리의 하나의 사회 문제점으로 보고 인간된 도리인 이상 이들의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개인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은 집단 지능 저하, 그리고 비논리화의 심화, 그리고 집단적인 이제 일시적인 기업 감퇴들, 이런 것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공통의 문제죠, 분명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이런 유사한 실험들로부터 사고가 조정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비논리 존재화 된다거나, 비논리 존재들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제가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계의 상황은요, 일단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국내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강조해 드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 관리에 철저했던 일본 이제 정치 고위층과, 그리고 일본 이제 그 관련 이제 단체 전문 이제 인력들의 모습이 또한 이런 것을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비상식 수준 이하의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네,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많은 이제 상식 이하의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고 이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도 정말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언론의 태화 같은 것이, 언론이 이제 신뢰성을 잃은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또한 유명한 이제 CNN 다국적 방송이긴 해도 CNN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유료 일간지, 유력한 일간지, 그리고 유명한 공중파 그 외 방송국들이 대다수가 이제 미국들도 정부의 홍보 매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또한 이런 유력 일간지들과, 그리고 유명한 방송사들이 이제는 신뢰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인층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모습을 보아도 언론 태화 현상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되어 온 비정상적인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정치 다음으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더 악화되었죠. 특히나 우리가 자본주의 폐해를 깨달아서 이 자본주의 폐해를 수정하려고 노력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이것에서 뭐 월스트리트에 이제 반대하는 미국에서는 이런 운동도 있었고, 이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폐해에 또 이제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큰 이제 충격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를 통해서 깨달음들이 있었고, 세계 몇 차례 큰 경제 위기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또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가 되었죠. 이것도 우리의 이제 인류사의 공동적인 차원에서 이제 깨달음과는 다르게 태화의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점 또한 비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의도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IT 기업들이 선전하기 시작을 했고, 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중퇴하면서 이런 이제 IT 쪽에 이제 인재들이 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이런 이제 주요한 몇 개의 스타트업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고, 새로운 이제 민주적인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SNS의 이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두에게 말할 권리가 주어졌고요. 방송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유튜브가 이제 그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도 우리 SNS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해보고, 남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또 의견을 서로 이제 수렴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집단 행동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 이제 우리의 역사의 수준에선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폐해를 수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인류사의 이제 새로운 민주적인 정보화를 통해서, 또 최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제 민주적인 새로운 가치를 주창을 하고 이 흐름을 형성했던 이 IT 거대 대기업들이 현재 변절했다고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달하고 이제 독점된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상식 수준 이하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수집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을 해왔죠. 이런 이제 악용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또 그 부작용들이 있어 왔고요. 또 그 부작용들이 장기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더욱 우려되고 더욱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더욱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있었던 IT 대기업들이 현재는 전체주의 국가화를 일반화시키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서 오히려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감시받는 사회가 되었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구입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혹은 말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 AI 비서를 통해서 이게 수집이 되고,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 국가처럼 우리가 오히려 자유를 잃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위치를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구매 내역을 소비 생활을 모두가 알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또 이제 이런 거대 대기업들이나 거대 대기업들과 연결된 정보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가 항상 이제 일정 부분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사용자의 그 동의를 얻어서, 사용자의 어떤 공감을 얻어서,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과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기술의 이제 개발과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사회 체제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주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든 IT 기기들이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유통까지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이 이제 유통까지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공감을 얻지 않고 IT 대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 의도하는 이제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들,
전체 국가화 시스템으로 전환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기술들, 그리고 이미 전체 국가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페이의 사용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이제 사용을 선택하기 힘든 그런 사회 분위기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자유를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어, 이런 것도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IT 대기업들이 이제 각국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엔 또 군수업체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만 보아도 그냥 이제 공산주의 국가,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아니면 이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 체제로서 일시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격앙된다든가 일시적으로 퇴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격히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제 경제 체제를 개방을 하고 과학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리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런 이제 국가 체제를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라든가 도구라든가 어떤 어, 방식들이 그래도 이제 발전된 우리 공통된 세계 문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야 할 텐데 중국이 많이 개방되었고 경제적으로 이제 개방되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은 이제 많이 발달한 편이긴 하지만 시진핑 체제 이후 많이 이제 도모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변화 모습이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전체 국가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가져왔던 이 공산주의 이제 이념, 그 사회주의 체제 이런 것도 뭐 여러 분야로 나뉩니다만 이것에 이제 위배되는 서로 이제 모순되고 배치되는 방향으로 또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뭐 그들만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례를 들면은 급격한 그 인류의 퇴보의 모습이라고 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또 중국이 과학의 이제 일부 분야는 앞장서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공장 근로자들의 이제 헬멧에 어떤 이제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을 해서 근로자의 정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서를 파악해서 이 근로자가 조금 화가 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조금 완전히 바이탈 리듬이 최적이 아닌 조금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근로자를 호출해서 그 최적의 상태로 다시 근로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술과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근데 이 기술 하나만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이 기술을 연구를 해서 활용할 분야가 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공장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서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 인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기술이 개발은 될 수 있겠지만 적용되고 활용될 분야야 많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중국의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그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 정서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조금 그냥 이제 본인이 오늘날 날이 화창하고 내일 데이트 약속이 있어 기분이 상당히 좀 업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기분 하나 정서 하나 본인이 마음대로 이제 그 자유롭게 그 발산시키거나 그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재하거나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것을 수정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중국
만 보아도 상당히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사회 체제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 퇴보된 모습으로 보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그 안면인식 기술이 예인데요. 안면인식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예인데요. 중국에서 또 안면인식 기술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대규모 이제 일부 대도시에 지하철 개찰구에 안면인식으로 만 통과하게끔 이런 이제 도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고 있는 나름의 최첨단 도시라고 하는 것을 또 확대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면인식 기술이 일부 도시에서 이들 국가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시범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범 적용된 예, 도시의 도시민들 또한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자유는 없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것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공산국가, 폐쇄적인 집단, 본인의 사회체제 유지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국가라고 해도 어, 어, 가장 우선적인 국가라고 해도 안면인식 기술을 보편적으로 생활할 이제 필수적인 기술로 적용했을 때에는 이 국가 체제 내에서 모든 구성원의 자유는 앞으로 없다고 보아야겠죠.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본인이 어디를 가는지 뭐 누가 알아도 상관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에서 분명히 정부가 항상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거고 정부 및 수많은 국가 내에 속하는 조직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만은 없는 거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불공정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알려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그 부당함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언을 한다거나 어떤 본인이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호소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져 버리는 게 되죠. 안면인식 기술이 일반화되어서 사용된다고 하면요. 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국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뭐 일부 기업들, 일부 분야, 은행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유통기업, 또 이제 학교, 도서관 이런 등에서 뭐 기술 이제 개발과 뭐 최첨단화를 위해서 일부 이제 시범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들이 본인의 이제 자유가 제한되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개발이 이제 범죄자 검거라든가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됐을 경우, 무비판적으로 보편화됐을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우리 정부를 이성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덜 부패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덜 부패한 조직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여러 이념을 우리가 인류사에서 만들어 오면서 많은 그 역사적, 사회적으로 실험을 거쳤고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역사에서 보았을 때 많은 국가들과 많은 조직들이 우리 인류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는 없었죠.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토피아 이상적인 정부, 완전 무결한 정부, 완전 무결한 조직, 완전 무결한 기업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꿀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권력의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권력의 다른 의견을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안면인식 기술이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기술로서, 그러나 필수적으로 사용한 기술로서 사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자유로운 발언 및 그 다양한 권력들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이들로부터 잠시나마 이들의 이제 감시를 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은 이 기술이 특수 분야에 적용되는 걸 보편화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주의와 우리가 우려했던 정말 많이들 이제 비유하고 있는 빅브라더 사회, 이것으로 인류 역사가 퇴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퇴보의 관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런 이제 그 공장 근로자의 이제 감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 이걸로 이제 모든 생활을 어떤 이제 거리를 통과한다든가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중국의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페이로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정보가 감시당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국가화 되고 있는, 전체 사회화 되고 있는, 정말 이제 감시사회 빅브라더화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목격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중국의 이제 모습 또한 그냥 공산주의 국가의 특별한 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보로 보인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국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기술 적용이라든가 정책 등을 시행을 할 때에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모두에게 누가 보았을 때나 비판받을 수 있는 외양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텐데, 이들 또한 중국 정부 또한 상당히 엘리트층이나 사회 각 분야가 집단 지능 저하된 상태이거나 퇴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나 지탄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나 비판받을 수 있는 기술 및 정책을 인류사의 퇴보의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정치의 퇴보 모습, 전 세계적인 정치권의 퇴보 모습, 전 세계적인 경제 분야의 퇴보 모습,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지적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 춘파랑이 투데이 스픽의 화두인 비주류 과학단체, 비주류 과학 연구와 관련해서도 IT 기업과 최첨단 과학이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 IT 대기업의 퇴보 모습도 지적을 하자면은 가장 진보적이었던 IT 대기업이 그 전체주의화, 빅브라더 사회를 지향하는 이런 이제 그 진보 정신의 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 인류 사회의 퇴보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IT 기업이 국가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왔던 이제 자유주의 정신, 이런 것의 배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체 국가와 빅브라더 사회의 모습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IT 대기업들이 미국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은 정부 권력과 결탁을 해서 정치권과 결탁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은 이제 군수 대기업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 군수 대기업의 유명한 하나의 이제 CEO도 IT 대기업 인재 출신이죠. 그런데 이런 전 지구적인 비정상적인 현상, 인류사의 퇴보로 보이는 모습들, 전체주의와 빅브라더 사회로 진행되어가는 많은 모습들, 그리고 집단 지능 저하 현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또 언론의 퇴보 현상,
이런 모습들이 이런 IT 대기업이라든가 미국을 예로 들어 IT 대기업이라든가 군수 기업들에 의해서 어떤 어, 방산업체들의 이제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 순수한 이들의 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런 미국의 이제 막강하다는 군수 업체들이나 우리의 이제 한때 이제 진보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IT 대기업의 인재들이 어, 그리고 이제 최첨단 과학 연구 단체들이 자신의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AI 인공지능과 기술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입니다만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인간의 의식을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전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류 사회의 큰 틀을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제 신체와 이제 삶의 생과 멸의 모습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연구와 이제 시스템의 변화를 진행해 볼 수는 있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를 접할 사람들에게 수용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겠죠. 그 군사 업체가 뭐 주도적으로 이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계적인 권력을 흐름을 잡기 위해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들을 이를 접할 수용자들을 또 이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뭐 자본 유입을 위해서 뭐를 1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접할 대상 수용자들에게 논리로서 설득을 하고 논리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목격하고 제가 접하고 있는 것들 이런 언론 전 세계 언론들의 태보 현상들을 보아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런 신규수를 소개한다든가 다른 정치 모습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비논리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정상적인 이제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우리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은 설득하기 쉽지 않은 수긍하기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정책 그 진행의 모습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비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보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 최첨단 과학기술 단체와 관련된 출간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의 서적들을 보아도 비논리적인 그 논리의 주요 이론들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그 저술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지 인간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와 관련한 이제 영상 매체, 유튜브 매체들도 제작되고 있는 유튜브 매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것은 이제 중국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중국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타 국가의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아니면 타 국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니면 자국을 홍보한다거나 자국의 이제 자국의 투자를 끌어들일 유입할 목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였다고 해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수상한 유튜브로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 문화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새 채의 집을 갖고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설명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이제 콘텐츠를 보아도 사람이라면 설득되기 힘든 설명 전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보는 자의 이제 사고를 막 이제 그 헷갈리게 하는 혼란을 초래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싶은 그 의욕을 탈퇴시키는 어떤 이제 세뇌의 하나의 전술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접하면서 사람이라면 이거 이상하네 안 보고 말 텐데 그럼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건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것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콘텐츠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IT 대기업들의 행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이제 최첨단 과학 연구,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또 우주 산업 개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우주산업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이제 영원한 이제 수명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신체 개조라는 이제 과학의 한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수용자에게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논리적인 방식으로 홍보와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비논리적인 설명 방식이 많이 보이고,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홍보와 이들의 어떤 방식이 비논리적으로 설득당할 수 없겠군 느껴진다면은, 이에 대한 주장도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국내뿐만 해외 언론 매체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적은 편입니다. 언론의 태보 현상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것은 기존의 공중파 언론들을 통해서 국내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기존의 공중파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은 이런 과학기술의 이제 발전, 괄목한 만한 발전의 모습과,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런 IT 기술의 또 이제 발전 모습,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로 이제 우리 일반인으로서 우려가 되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우려되는 기술들의 일반화로, 또 전체주의 국가 또 우려되는 이런 기술들의 일반화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거의 어, 그 무비판적으로 홍보되고 보도되고 있는 모습들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세력들이 비논리 존재자일 수 있고, 사람의 이제 사고가 저하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생명체, 있다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이제 IT 대기업이라든가 과학계, 각국의 이제 그 엘리트 정치계,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모두가 뭐 비생명체, 사람이 아닌 외계 생명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또 이제 지능 저하가 됐다가 감염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본인 자신들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뿐인데, 이들의 일부 이제 막힌 사고에, 제한된 사고에 동조하는 발언자들, 이들의 이제 사고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이제 하나의 이제 힘을 얹어주고 있는 이 찬성자들이 비논리 존재일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일 수 있다. 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지구적으로 언론이 태보한 대신, 이런 이제 태보되고 신뢰성을 잃은 언론을 통해서 발언되어지고 보도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비논리 존재,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한 존재들, 비정상적인 존재들, 또는 외계 생명체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이들의 사고, 이들의 의도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서 IT 대기업들이 이들이 싸우던 가치에 오히려 영합해버린 듯한 지금의 모습, 배반으로까지 느껴지는 지금의 모습, 분명히 이런 거대 IT 대기업들이 진보적인 또 자유적인 가치를 잃고 이것이 변절되었다거나 퇴보되었다거나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이들의 의지대로 이들의 가치에 위배되는 모습으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도 모르는 채로 이런 것이 뭐 빅브라더 사회 전체 국가의 모습으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인류의 문화 역사 차원에서 볼 때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많은 노력들,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제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더 심화된 상태이죠. 갈등은 첨예화되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 모든 분야에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가치를 끝없이 만들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현재의 모습은 빅브라더 사회, 전체 국가 사회로 개인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고 또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태화 모습, 그리고 정치권의 집단 지능 저하 모습, 그리고 IT와 이제 과학계 이제 비주류 과학이나 비논리 과학이 대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에 큰 위협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으로의 발전을 이행할 만큼 문제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류 역사 발단 전개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 급격히 발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혼란을 겪는, 또는 어떤 실수를 범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단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징후로서의 고의적인 지능 태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고의적인 전 세계적인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전 인류의 각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집단 지능 저하가 지능의 태화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세계의 모습은 명확하고 또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인류 역사의 진보가 아닌 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인류 역사의 퇴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지켜보아야 할 비주류 과학단체, 비주류 과학연구,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죄송합니다. 러시아 부호 기업가인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이니셔티브 2045, 인간의 의식을 홀로그램의 비생물적 전달체에 이전을 해서 영생 불멸을 추구하는 이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러시아부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이니셔티브 2045, 정당 또한 존재한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 인간의 의식을 홀로그램에 이전해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드미트리 이츠코프의 이니셔티브 2045 이 연구는요, 세계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억만장자 이상의 이제 대상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서 이 연구에 대해 홍보를 하고, 영생을 위해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당신의 의식을 사후에 홀로그램화해서 영원히 살아보는 이런 이제 사회의 대변화에 동참해 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잡지와,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접할 수 있는 투자 전문 매체, 투자 매거진, 어떤 투자 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의 기술을 홍보하고 또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자본을 확보하고 있고요. 연구 자본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런 기술에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또 동의한다면, 각자 동의를 한다면은 이런 영생을 이런 스타일로
영상을 누려보는 것도 나쁠 거는 없겠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이와 유사한 기술의 적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기술의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구의 무비판 지지가 확산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연구가 또 진행되는 것과,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무수히 그 서브 연구 형태로 분리가 될 수가 있고, 인력들이나 이제 연구 조직들이 분리가 돼서 다른 방향의 연구를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범죄단체에서 악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공산국가에서 연구는 더더욱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도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에 자본이 모이는 것, 이제 투자가 모이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주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뭐 이제 투자를 받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이런 연구가 발전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연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 자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무수한 유사한 연구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소수에게라도 이제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감시해야 될 연구와 이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 차원의 피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집단 지능 저하, 비논리화 모습,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 이런 연구 기술이나 연구 기술에서 파생된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동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 명의 존재가 이런 특정한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인드가, 일부 조종이 된다거나, 의식이 일부 조정이 된다거나, 인간의 논리성을 잃어서 비논리 존재자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쪽, 그래서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되고 흐르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힘이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더 개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를 감시하고 저지해야 할 문제이겠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의 내용은 코로나 이 방역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으시는 사망자들을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의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이런 전염병 확산으로 해서 국내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국력이 약화되고 퇴화되는 모습을 막고자, 그리고 이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 집단 지능 저하, 언론의 태보, 전 세계적인 언론의 태보, 그리고 비논리화 발언, 비논리화 사고, 비논리의 집단의 증가, 이런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시급히 참고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단 지능 저하라든가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그 유발하는 존재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연구 주체라든가 본인들은 모르면서 이런 연구들이 그 부수적인 영향으로 어떤 범죄 집단에 의해서 활용된다거나, 이 연구 주체들조차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이 되어서 연구 기술만 어떻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구 과정 자체에서 본인들이 목적하고 있는 연구가 아닌 다른 악용될 연구에 대한
이런 이제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능 저하 현상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이상 증세를 겪고 있으신 분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 세계의 비정상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로 인해서도 또 저를 통해서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 비주류 과학단체, 그리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단들, 이런 것을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춘파라인 투데이 스픽 여기까지 하겠고요. 논리적인 전달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염병 코로나 방역 대응과 전염병 확산 방지, 사망자 방지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논리적인 사고 유지하시길 바라고, 각자 노력해서 이제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상소음 접하시는 분들 있다면 절대 듣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접할 수 없는 이런 제한된 환경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방송에서 조언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